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11월에도요, 주식초보 김혜선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최정의 강희진의 개인 레슨 받아보면서요, 우리 초보 탈출을 위해 신나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만에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요, 올한해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오늘은 네. 더 춥네요. 맞습니다. 네. 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상당히 몸도 좀 안 좋고 네. 뭐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우리가 제가 이제 어저께 들은 얘기 이제 고통 없이 영광이 없다고. 네. 이제 항상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야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영광스러운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날씨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주식시장 지금 당장에 이제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많고 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과정이 다 이제 나중에 영광을 위한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시고 네. 주식시장 이 방송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강의 시간은 뜨겁죠. 저희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해보고요. 오늘 강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떤 내용 배웠죠? 네, 지난주에 자동차 업종이 네. 이제 환율하고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자동차 업종하고 이제 환율하고 어떻게 이제 움직일 때 자동차 업종이 안 좋은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했는데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자동차 업종은 원화가 달러 대비 어떨 때? 약세일 때. 약세일 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엔화 대비 역시 약세일 때. 맞습니다. 약세일 네. 때 유리하다. 두 번째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 발표 기간은 분기 말 이후 며칠? 네, 45일 이내였죠? 네, 맞습니다. 네. 45일 이내에 이제 발표하게 돼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술적 분석에서 하락세 기형은 어떤 땡땡이죠. 전환 신호이다. 이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네. 하락세 기형이라고 해서 하락 전환 신호가 아니라 상승 전환 신호였죠. 네, 네. 뭐 이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가르쳐 드릴 네.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풀이하시면서 1번 문제에서 네. 엔화 대비 약세일 때 왜 자동차 업종이 네. 유리할까요?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화가 약세일 때 해외에다 수출할 때 유리하듯이 네. 엔화 같은 경우에도 원화 대비 약세일 때 똑같은 이제 달러처럼 이렇게 대놓고 네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엔화, 즉 이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엔화가 약세일 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만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 어떤 차트 살펴볼까요? 환율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엔화하고 이제 원 달러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요게 이제 원화 가치인데요. 네. 원화 가치가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쪽이 이제 강세니까 네네. 계속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좀 나온다고 볼 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로 지난 이제 6월 초부터 해가지고 네. 원화 대비해서 계속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즉 네.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엔화 네, 대비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력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자동차 업종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엔화 대비 이 원화가 약세일 때는요. 네. 일본 시장에서 좀 더 불리하겠죠? 일단은 뭐 이제 수출하는 이제 경쟁력이니까요. 네네. 왜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수출을 할 때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이제 좀 원래 그 가격대로 이제 싸게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그 자동차 업체에 대비해서 수출하는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자동차가 좀 덜 팔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일본 시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 네. 볼게요. 2번 분기 실적 발표 기간은 분기 말 이후 45일 이내이다. 네.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11월 15일까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네. 어느덧 이제 11월이 들어갔으니까 그쵸?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네. 했고 보통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처음 이제 한 달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업의 이제 우량 대형주들이 네. 많이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발표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마지막에 발표하는 기업들이요? 네. 네. 업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어떤 상태일 때 이제 마지막에 발표를 할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죠. 네, 모르다기보다는 아주 네. 간단한 건데 네. 실적이 좀 안 좋으면은 미리 발표를 안 하겠죠. 그죠? 그런가요? 마지막에 발표하면 할수록 네. 약간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네. 마지막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면 아니면 매를 미리 맞는다던가 네네. 아니면 자신 있다던가 뭐 다음 분기가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걸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지금까지 발표를 안 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이번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네. 수가 있습니다. 또 아. 새로운 거 하나 배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세 번째. 기술적 분석에서 하락세 기형은 상승 전환 신호이다. 네. 요거는 제가 오늘 따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 시간에 여러 가지 또 합쳐가지고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 점검부터 해볼까요? 네. 네. 오늘 국내 지수가 장중에는 좀 안 좋았었습니다. 네네. 장중에 이제 20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그쵸. 안 좋았다가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계기였죠? 중국 시장에서 제조업 PMI 지수라고 해서 네. 우리가 중국 시장의 이제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경기가 좋다, 아니면 나쁘다, 확장 추세에 있다, 아니면은 이제 침체 국면에 있다, 요걸 나타내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50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계속 좀 성장한다고 우리가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50 이하에 있으면은 경기가 약간 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중국이 2009년도 이후에 계속 금융위기 이후에 50 이상에서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8월달, 9월달 50 이하로 내려가면서 중국 시장도 밀리고 네, 위축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전반적인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중국이 이제 침체 과정으로 이제 들어갔구나. 네. 이제 뭔가 불안하다 이런 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발표된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50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이 약간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좀 보여줬다. 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 지표 이제 호전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나왔는데 네.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경기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G2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시장이 성장을 못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같이 이렇게 좀 네. 안 좋을 수밖에 네. 없고 중국이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아주 같이. 혜택을 많이 보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중국 경기 방향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이 좀 좋게 나왔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정권 교체기 이제 이번 달 8일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권 교체기 때 이전에 이제 10년 전에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제 경기가 약간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네. 정권 교체기가 안 좋았고 그 이후로 이제 성장하는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그때도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권 교체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 터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대부분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뭐 철강 업종도 괜찮을 네. 수 있고 화학 업종도 괜찮을 수 있고 기계도 있죠. 기계도 있었죠. 있고 네. 상당히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복습하고 왔습니다. 네. 네. 일단 중국이 좋게 되면은 뭐 이제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중국 시장이 이제 오늘 그 지표를 발표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다음 달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추세 전환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차트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쪽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중국 시장이 이제 올해 5월 달, 3월 달, 5월 달 이제 두 번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쌍봉 형태를 그리고 이제 네.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 우리가 추세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네. 보시면 저점이 이제 중간에 이제 출렁거리는 과정, 저점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죠. 네. 이때도 내려가고 이때도 내려가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하락 추세일 때는 저점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가 되는데요. 요번에 보시면 오늘 이제 그 경제 지표 발표하면서 돌아섰는데 네. 저점 라인대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높아졌네요. 예. 즉 최근 하락 추세에서 몇 개월 동안의 하락 추세, 그리고 몇 개월뿐만 아니라 2011년도부터 해서 진행되어 온 이 하락 추세에서 저점 라인대가 단기적으로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왔다는 이 점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추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닥권을 확인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저점인 추세가 돌아섰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는 지금 라인대에서 돌아서게 되면은 헤드앤숄더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헤드앤숄더형은 이런 어깨가 식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형은 반대로 어깨, 머리, 네. 어깨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걸 우리가 헤드앤숄더형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지난 이제 9월 초에 네. 저점 라인대가 하나 나와서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9월 26일 날 바닥에 하나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요번에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터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역헤드앤숄더네요. 역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요게 완성이 되려면 요 라인대가 돌파가 돼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돌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이 하락에서 돌아섰다 네.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거는 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징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주들이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아직 오늘 이렇게 중국 시장은 올랐지만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움직이지를 않았거든요. 네. 즉 뭐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과연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건가 마는 건가, 대부분 다 이제 이런 기술적인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말지 사람들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네. 미리 이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확인되고 나서 중국 시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구나,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붙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은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은 해두고 이제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시장이 크게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급락이었죠. 맞습니다. 네. 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 업종 환율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네. 그날 마침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급반등하는 그쵸? 모습이 나왔었죠. 네. 그죠? 4% 가까이. 맞습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더 빠졌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을 상당히 좋게 발표하고 나서, 네. 물론 이제 기아차는 실적을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와서 안 좋게 됐지만 네. 어느 정도 회사의 가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업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경쟁이 되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팔 수 있는 이런 영업 능력, 이런 네. 걸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 정도까지 빠지면 그러니까요.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네. 지난주 이후로 계속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네.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한 가지 오늘 또 루머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장중 한때 막 6% 넘게 맞습니다. 밀리기도 예.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바닥 치면서 뭔가 이렇게 밀릴 때, 그럴 때 이제 항상 루머가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이제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 팔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빠지는 거에 대한 원인은 오늘 이제 기관들이 자동차 업종을 워낙 많이 팔았기 네. 때문에. 다 던졌죠. 맞습니다. 현대차 네. 기준으로 거의 한 80만 주 가까이 이제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정말 많이 판 건데요. 네.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요 내용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걸로 일단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엔화가 약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원하는 강세를 지속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경쟁력에서 우리가 약간 밀린다는 부분. 오히려 밀리지 않더라도 네. 앞으로 이제 밀릴 수 있다는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을 이렇게 만들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전망에 따라 달라지는 시황.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저평가다, 사야 네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반대로 안 좋다, 확인하고 사야 된다. 네. 지금 당장은 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전망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시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게 되면 안 좋은 내용 나온 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네. 아유 안 좋구나. 네. 불안 그쵸. 심리가 되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 저 사람 얘기대로 빨리 사야지. 그래 바닥이 네.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갈대화도처럼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자동차 업종의 네. 상황이다. 즉 주식을 그만큼 사줄 사람이 없고 개인들만 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제 기술적인 부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좋더라도 네. 이제 내용이 괜찮으면 크게 밀리지 않고 그런 경우가 이제 그렇죠. 밀리는 척하다 장대 음봉 나왔다가 네. 도로 이제 회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CJENM 같은 경우 잠깐 기술적으로 잠깐 보면요. 네. CJENM. 목록에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네, 네. 잠시만요. CJ는 오늘장 주가가 어떻게 상승 마감했죠? 네, CJENM 보시면 네. 며칠 전에 이렇게 추세선 라인대를 다 깨면서 급락을 했었어요. 네네. 이 급락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누구나 심리적으로 다 팔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도로 다시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회사가 어느 정도 괜찮다, 그 기술적, 회사 펀드멘탈이라든가 내용상으로 괜찮을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했을 때가 오히려 이제 사람들 팔게 만들고 도로 올라가게 되는 네. 이제 소기명 패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반대로 이제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지난주 제가 이제 출연했을 때 요 장대양봉 네. 나온 날, 요 날이었었는데 이제 도로 이제 대단합니다. 다시 밀리는 거죠. 그렇네요.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그 현대 자동차로 생각을 해본다면 22만 원 라인대가 깨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지수가 1700포인트 때 이제 22만 원 찍고 25만 원 다시 올라갔었는데 네. 요번에 이제 내용이 안 좋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망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깨지고 있다는 이 점은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이 추세적으로 분명히 우리 원화 강세가 될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이제 강세가 될 가능성은 높은데 네. 그 사이에서 이제 현대차가 어떤 실적을 보여주느냐, 즉 이번 이제 11, 12월 달에 어떤 실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네.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지금은 저점 라인대가 분명히 나오면서 확인이 되겠지만 네. 일단 당장은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좀 흔들릴 수 있다. 우리가 자동차 업종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 즉 환율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지만 기술적으로 혹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도 나올 건지 뭐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다시 재차 이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네. 10월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했다고 네.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4분기에 들어가는 실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4분기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전문가님? 3분기 때는 파업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을 우려를 했었는데 현대차가 아주 좋은 실적을 네. 냈단 말이에요. 그럼 4분기 때는 지금 잘 이제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밀리고 있으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기본적인 실적은 3분기보다는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 지금 저점을 공략해도 좋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바닥을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저점이 확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아직 저점 라인 때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좀 저점을 공략한 다음에 저점이 확인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면요. 월봉 네. 차트와 일봉 추세 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네.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죠. 이제 네. 11월 달. 그러니까 월봉 차트라는 거는 한 달에 봉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네. 가장 월봉의 이제 시초가, 그리고 이제 종가, 그리고 이제 위아래 이제 꼬리가 달리면서 고가 저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봉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네. 우리가 월봉 이제 오늘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으니까 월봉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네. 일봉 추세도 왜 중요한지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수상으로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네. 약간 좀 긴 기간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네. 긴 기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최근 이제 월봉 차트 상으로는 오늘 조그만 이제 십자형 모양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네. 이 부분이 나왔는데, 패턴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지난 2009년도, 2008년도 저점 라인 찍고 이제 올라온 다음에 작게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형 패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쌍바닥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정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쌍바닥형 패턴이 완성이 되려면 이 고점 라인대가 돌파가 돼 줘야 됩니다. 네. 제가 자료를 해봤는데, 요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되는 상황이 이제 어떤 패턴에서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쌍바닥형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네. 이제 월봉 차트에서 나온 상황. 월봉 차트는 지금 현재 요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밀리고 있는 네. 요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까지 네. 밀리지는 않았고 요 시점에서 이제 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요 고점이 이제 돌파가 돼 줘야지 우리가 요 바닥이 이제 확인돼서 올라간다. 네. 이제 즉, 상승세로. 그렇죠. 뭐냐면 이전에는 이 조정 과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조정 과정이 있다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쌍바닥이 나와야지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쌍바닥형.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쌍봉형도 있습니다. 네. 이건 쌍봉형 거꾸로 같은 된 경우에는 거네요. 그렇죠. 네. 고점이 이제 두 번 해서 이렇게 나와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쌍봉형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쌍봉형에서는 이 라인대가 깨지는 게 제일 깨지는 게 매도 시점입니다. 네. 여기가 깨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쌍바닥형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라인대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쌍봉형. 네. 쌍봉형은 그러니까 하락으로 이제 전환될 때 그쵸? 나오는 패턴이죠. 네. 또 다른 거 이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이라고 해서 네. 위에 고점은 똑같아요. 네. 고점은 똑같은데 저점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죠. 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돌파를 할 때, 이때가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삽니다. 왜냐하면 요 추세선에서 네. 여기서 사서 여기 돌파하면 계속 보유를 하고, 만약에 여기 돌파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또 밀릴 때 또 사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네. 여기가 매수 시점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돌파를 돌파를 해야. 하는데, 네. 리스크를 줄이려면 이 부분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네. 상승 삼각형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추세의 한 가지 패턴이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꼭 박스권 같아요. 그죠? 근데 네. 이제 여기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사진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차트상으로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많이 그어보면은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네. 요거에 이제 반대적인 패턴이 있죠. 네. 하락 삼각형. 즉 밑에는 똑같아요. 저점 계속 지지가 되는데 네. 반대로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이 종합지수에서 올해 초에 많이 나왔어요. 올해 이제 4월, 5월달, 6월달, 7월달 할 때 이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고 밀리고, 돌파를 못하고 밀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패턴이었었는데요. 네. 저점 라인대를 깨고 내려갈 때가 반대로 이거는 매도 시점.
매도 시점. 그렇죠. 네. 예, 이건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 패턴의 한 가지.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상승세기형 배웠죠. 그렇죠. 상승세기형. 위로 찌르는 듯한 패턴. 근데 이제 이건 하락 전환의 신호. 네. 그리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죠. 예. 네. 하락세기형. 이거는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우리 기술적으로 분차트에서 여기 나왔다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패턴. 네.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6가지 배웠죠. 맞습니다. 쌍바닥형하고 네. 쌍봉형. 쌍봉형은 이제 하락 전환이고 네. 쌍바닥형은 네. 상승. 네. 그리고 상승 삼각형 역시 하락, 상승. 상승. 상승으로 올라가기 위한 네. 예. 상승 그리고 하락 삼각형. 삼각형은 네, 이제 반대. 하락 패턴. 네. 이렇게 그리고 네. 상승세기형은 하락. 그렇죠. 그리고 하락세기형은 상승. 맞습니다. 네. 예.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필요가 없을 것 같아도 네. 실제로 이제 단기적인 그런 흐름에서는 잘 맞지는 않아도 중기적인 큰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잘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시면 월봉 차트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쌍바닥이 이렇게 나온 그런 상황이죠. 네. 작게 이렇게 쌍바닥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려면 제가 요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점 라인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난번에 다시 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라인대가 이제 2050포인트대예요. 네. 이 쌍바닥형이 완성이 되려면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해줘야지 이게 매수 시점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 라인 때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거는 중기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그리스발 문제가 이슈가 되고, 네. 작년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작년 미국 시장이 하향 조정하면서 첫 번째 바닥이 나왔고,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리스 문제라든가 유럽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두 번째 바닥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월봉 차트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수는 아주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전 모습에 보면 상당히 위에 있는 거죠. 네. 상당히 견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제 유럽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시장이 만약에 돌아서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를 돌파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유럽 시장, 글로벌 시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경과하게 다지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맞습니다. 네. 제가 아까 고통 속에 고통이 있어야지 이제 영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나와줘야지 이 과정은 약간 힘들지만 분명히 좋은 과정이 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봉 차트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많은데 지금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그렇죠. 됐네요. 네. 예, 요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중국 시장이 저점 라인대가 올라가면서 제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중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난 7월 달 저점,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저점, 네. 그리고 요 라인대 깨지면 안 됩니다. 안 깨지고 위에서 저점이 형성이 돼야지 네. 우리가 상승 추세가 그래도 이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 라인대가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요 라인대 18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요 라인대가 깨지면은 장기적으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정보까지 다 해봤습니다. 저희 글로벌 시장이요. 한 네. 짤막하게 네. 정리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글로벌 시장 네.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번 주, 다음 주 우리가 이제 10월 6일, 11월 6일, 11월 8일에서 이제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 정권 교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불안 심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향후 어떻게 정책이 방향이 잡힐지 모르니까 불안 심리가 있기 그쵸.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흔들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이게 이제 악재가 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불안감 해소로 인해서 호재성 제로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3분기 아쉬운 3분기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즉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 오늘 신호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만 더 올라가주게 되면은 크게 돌아설 수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모멘텀이 된다. 그리고 유럽은 오늘 이제 그리스 문제가 다시 또 얘기 불거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잠잠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대신에 이제 유럽은 횡보 조정을 하면서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우리한테 당장 부정적으로 내용 미칠 거는 미국만 바닥 확인이 되면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저점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 확인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크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네.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중국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고 최근에 중국 관련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빠졌던 종목들 네. 우리가 중국 시장 올랐을 때는 다시 한번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네. 환율의 안정이 필요하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에는 정부에서 이제 개입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이제 안정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우리가 종목들 선택할 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수 저점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네. 아까 저점. 1870포인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성대 전문가님의 지수 분석이요. 국내외 시장 점검까지 다 맞춰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요. 오늘 학습한 내용 복습이 잘 되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테스트 해볼까요, 한번? 네, 아까 헷갈려 하셨던 그런 상황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패턴에는 네. 어떤 거 네. 세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주가식만 가져오시는데요. 네. 제가 아까 엄청 헷갈리다고 했던 네, 그 맞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첫 번째, 쌍바닥형. 예, 두 번째, 상승 삼각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락세기형. 아, 네. 맞았습니다. 예. 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오늘 발표된 이제 중국 제조업 PMI 지수는 네, 얼마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네. 시장의 그 기사를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50 이상일 때 이제 경기가 확장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자, 문제. 마지막 문제. 자, 추세 전환은 땡땡. 땡땡 확인이 필요하다. 네, 저희 계속 공부했죠. 또 네, 저점 확인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저 오늘 몇 점 맞았습니까? 오늘은 100점 맞으셨습니다. 네. 이제 예. 문제가 좀 많아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 문제 좀 네, 아쉬운데요. 항상 방심할 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잘 못 보죠. 네. 예. 자, 오늘 풀이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상승 추세 전환 패턴에는 우리가 이제 쌍바닥형, 그러니까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렇죠. 네. 예, 하락에서 상승으로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네. 보통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바닥이 이제 두 개 정도 나오는 쌍바닥형이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우리가 이제 패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패턴이 지금 월봉 차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바닥이라기보다는 조정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쌍바닥형이 월봉 차트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게 나오려면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네. 된다.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제 시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상승 삼각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 라인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네. 저점 라인 때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상승 삼각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 과정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에 한 가지 패턴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락세기형, 고점이 낮아지는 각도보다 저점이 낮아지는 각도가 완만하게 이렇게 나오는 아래로 이렇게 찌르는 패턴.
이게 이렇게 되고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우리가 상승 전환 패턴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거를 잘 하시려면 제가 아까 이제 저점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점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굴곡이 이렇게 이제 변동이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저점을 계속 있는 선, 고점을 있는 선 이렇게 이제 많이 그어 보시면은 네네. 차트상으로 그어 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모이고 있네 아니면 세기형이 나온다 이런 거를 하나씩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이제 추세선을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제조 PMI 지수는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 50 이하일 경우에는 경기가 우리가 좀 침체되어 있다.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워낙 성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중국이 경기가 이제 50 이하로 내려갈 거라고는 분명히 대부분 다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8월달, 9월달 50 이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이고, 진짜 중국이 정말, 너무 이제 자신만만하다가 네.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그쵸. 생각이 됐는데 오늘 이 50 이상 올라간 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추세 전환은 저점 확인이 중요하다. 즉 이제 하락 추세로 상승 추세로 전환은 이제 저점 확인이 중요하다. 우리가 상승이라고 써놔야겠네요. 네. 하락 추세 전환 확인은 그쵸. 고점 확인이 중요하다. 어.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로 총정리까지 다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요, 이 앞으로 업종이 좀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중국 관련 업종이었잖아요. 네, 오늘 강조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업종 중에서요,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골라서 한번 모의 투자를 해보고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점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시간입니다. 더 푸짐하고 풍성해진 시청자 퀴즈 이벤트 시간이죠. 매일 전문가님이 하루에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는데요. 그날의 강의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요, 3분을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2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퀴즈 나가기 전에요. 어제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제 퀴즈였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중요하며 세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캔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정답 3번 장대 양봉이었죠.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갈게요. 다음 중 코스닥 종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SK 브로드밴드, 2번 CJ 홈쇼핑, 3번 AJ 렌터카, 4번 GS 홈쇼핑.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답 응모해 주시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요, 내일 이 시간에 공개되니까요. 역시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그럼 어제 당첨자 발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네. 우리가 하이닉스 하면 이제 3분기 실적, 최근에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반도체 가격, DRAM 가격도 계속 하락을 했었고, 낸드 가격도 별로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계속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 이제 몇 개월 전부터 하이닉스가 이제 DRAM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제 바닥을 이제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낸드 가격도 이제 태블릿 PC 등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즉 3분기까지는 일단 적자였었는데 4분기 때 이제 흑자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관 수급입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인데, 기관들이 이제 하이닉스를 상당히 연속적으로 계속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본다면 이제 당장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썼던 PC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는 이제 분명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은 맞긴 맞지만, 한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우리가 아까 현대차가 당장 실적은 좋지만 불안감 때문에 안 좋다고 이렇게 해석하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IT 쪽에서 하이닉스는 기관들은 상당히 좀 좋게 해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업종은 상당히 많이 파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속 들어서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할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이닉스를 제가 들고 나왔고요. 네. 기술적인 흐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 라인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다가 저점 라인 때가 이제 슬슬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크게 이제 우리가 이 빨간색 장기 이동 평균선,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좀 성장하지 못하고 약간 침체 국면에 있을 때 우리가 빨간색 요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침체에서 벗어나서 성장으로 들어갈 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돌파라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지금 하이닉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3포인트 밀렸는데도 네. 하이닉스 가격으로 본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린 그렇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큰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초입 단계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으로는 오늘 이제 25,500원이 네. 이제 종가인데, 네. 최근 이제 변동성이 좀 이제 지수도 있고 하니까 24,500원에서 25,500원 사이 정도 매수를 하시면은 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23,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지난 이제 5월 고점 라인 때인 28,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잘 살펴봤습니다. 매수가 24,500원에서 이제 오늘 종가 25,5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역시 목표가가 28,000원에 손절가 23,500원에 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SK 하이닉스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내일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제시해 네.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지수상으로 저점 라인 때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은 저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이제 지금이 이제 바닥이다 아니면은 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판단하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핵심은 미국 시장이 이제 바닥을 쳐주느냐입니다. 미국 시장이 저점 라인 때가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지난 추세 라인 때, 지지 라인 때를 확 깨면서 내려오면서 3분기 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깨고 내려왔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터닝을 해서 돌아 올라오는, 즉 저점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 밀릴 때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든지 하면서 우리가 추세 전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직 지금 보시면은 저점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럼 즉 실적 시즌이 지나야 될까요?
일단 선거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바닥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락행자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최악의 골치 아픈 상황이네요. 거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태풍 샌디가 이제 미국을 강타하면서 네. 많은 22조 원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태풍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이렇게 쉰 적은 제가 알기로는 9.11 테러 때 하루인가요? 그때 쉬고 난 이후로는 전 처음이라고 일단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네. 이틀이나 상당히- 쉬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과잉 반응을 한 걸 수도 있고 하지만은 미국 시장이 그만큼 이제 조심스럽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을 한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터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도 같이 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공격적으로 약간 비중을 좀 늘리시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금 거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 하락행적인 패턴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했다가 저점 라인 때가 확인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항시 미국 시장을 주시하면서 네, 투자자분들도 좀 예의주시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홈런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역시 리츠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이대열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에는요, 리츠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공개 온라인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어제 강의를 해주셨던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께서 개미 허리로 잡아낸 장대 양봉 매매에 대해서 공개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